로알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17번째. 아우구스투스 글룸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다. 원카씨도 뒤돌아서 아우구스투스 글룸을 보았다. 안 돼. 아우구스투스, 제발 부탁이다. 그러지 마라. 내 초콜릿엔 사람 손이 닿으면 안 된다고. 아우구스투스 엄마가 다시 아들을 불렀다. 아우구스투스, 이분 말씀 못 들었니? 당장 그 강에서 돌아와. 아우구스투스는 그 누구의 말에도 아랑곳 없이 말했다. 맛이 기가 막혀요. 제대로 마시려면 양동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원카씨는 허공에 지팡이를 휘두르며 펄쩍펄쩍 뛰었다. 아우구스투스, 지금 당장 올라와라. 내 초콜릿을 더럽히지 말고. 아우구스투스 엄마도 다시 아들을 불렀다.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아빠도 소리쳤다. 아우구스투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의 귀에는 불룩한 자기 뱃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말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젠 아예 땅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강물에 머리를 처박다시피 하고 강아지처럼 초콜릿을 핥아먹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아우구스투스! 네가 그러면 초콜릿을 먹은 온 나라 사람들한테 그 지독한 감기를 옮기지 않니? 아우구스투스 아빠가 소리쳤다. 조심해, 아우구스투스. 몸이 너무 앞으로 기울었어. 아우구스투스 아빠가 말한 대로였다. 갑자기 비명이 들리더니 풍덩 하고 아우구스투스가 강으로 빠져버렸다. 그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갈색 강물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하얗게 질린 아우구스투스 엄마는 우산을 흔들어대며 소리쳤다. 우리 아이를 구해줘요. 빠져 죽으면 어떡해요. 우리 애는 수영할 줄 몰라요. 우리 아이를 구해달라고요. 아우구스투스 아빠는 망설였다. 어쩌지 여보, 난 저 강물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다고.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이 강 위로 떠올랐다. 아우구스투스는 얼굴이 초콜릿으로 범벅이 된 채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살려줘요! 저 좀 건져주세요! 아우구스투스 엄마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서 있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좀 해봐요. 지금 하려고 하지 않소. 아우구스투스 아빠는 그제야 윗도리를 벗고 초콜릿 강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불쌍한 아우구스투스는 강 위에 매달려 거대한 유리 파이프 쪽으로 점점 빨려가고 있었다. 그러다 아차 하는 순간 강력하게 빨아대는 파이프의 기세에 강물 아래로 끌려가더니 파이프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 버렸다. 강둑에 서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아우구스투스가 어디서 나타날지 기다렸다. 누군가 위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기 있어요. 파이프가 투명한 탓에 아우구스투스가 머리를 위로 한 채 어뢰처럼 파이프를 타고 쏜살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아우구스투스 엄마가 기겁을 했다. 도와줘요. 이건 살인이야. 경찰을 불러. 아우구스투스, 당장 이리 와. 어디로 가는 거니? 아우구스투스 아빠가 말했다. 신기해라. 우리 아우구스투스가 지날 정도로 굵은 파이프가 있다니. 찰리 버킷이 말했다. 그렇게 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세요. 속도가 점점 줄고 있어요. 조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렇구나. 찰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저러다 걸리겠어요. 조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 그럴 것 같구나. 찰리가 말했다. 완전히 끼어버렸어요. 아우구스투스 아빠가 덧붙였다. 그럴 줄 알았어. 저놈의 배 때문이야. 조 할아버지는 답답한 듯 말했다. 파이프를 완전히 막아버렸어. 아우구스투스 엄마는 여전히 우산을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어서 파이프를 부숴줘요. 아우구스투스, 당장 거기서 못 나오니. 구경꾼들은 파이프 안에 끼어있던 아우구스투스 주위로 초콜릿이 휙휙 휘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아래로 초콜릿이 잔뜩 쌓이면서 아우구스투스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를 미는 힘은 점점 세져갔다.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했다. 밀린 쪽은 아우구스투스였다. 뻥! 아우구스투스는 총에서 발사된 총알처럼 위로 씩 밀려 올라갔다. 아우구스투스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없어졌어요. 파이프가 어디로 연결돼 있는 거죠? 빨리 구조대를 불러줘요. 원카 씨가 아우구스투스 엄마를 진정시키려 했다. 침착하세요, 부인. 진정하세요. 위험하진 않습니다. 아드님은 잠시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게 다예요. 짧긴 하지만 아마 겪어본 중에 제일 흥미로운 여행일 겁니다. 어쨌든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멀쩡히 나온단 말이에요. 5초도 안 돼 마시멜로가 돼버릴 텐데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꿈에도 있을 수 없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 아이를 가지고는 절대 마시멜로를 만들 수 없어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유가 뭐죠? 그야 저 파이프는 마시멜로 근처에 가지 않기 때문이죠. 아우구스투스가 타고 올라간 파이프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딸기맛 초콜릿 퍼즐을 만드는 방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딸기맛 초콜릿 퍼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불쌍한 내 아들. 내일 아침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팔려나가겠군요. 아우구스투스 아빠도 그게 걱정이었다. 분명 그럴 거야. 아우구스투스 엄마가 남편에게 톡 쏘아붙였다. 나도 알아요. 내 말이 맞다는 것 정도는요. 아우구스투스 아빠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장난이 아니군. 심각한 일이야. 아우구스투스 엄마도 큰 소리로 화를 냈다. 문제는 원카 씨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봐요. 배꼽이 빠져라 웃고 있다고요. 우리 애가 파이프로 빨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히 웃음이 나와요? 이 괴물 같으니라고. 그러고는 당장 원카 씨에게 덤벼들기라도 할 듯 우산을 휘둘렀다. 이게 다 재밌는 장난 같다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 아이가 퍼즐을 만드는 방으로 빨려 올라간 게 그렇게 재밌어요? 원카 씨는 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면서 아우구스투스 엄마를 안심시켰다. 아드님은 무사할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엄마는 앙칼지게 대들었다. 초콜릿 퍼지로 만들어줄 텐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그런 퍼지가 나오게 두진 않을 겁니다. 그건 왜죠? 그야 맛이 형편없을 테니까요. 상상해보세요. 아우구스투스 향이 나는 초콜릿 퍼지라뇨. 누가 그런 퍼지를 사겠습니까? 아우구스투스 아빠는 그 말에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다. 아니요, 분명히 살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엄마가 끼어들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원카 씨도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인. 제가 약속하죠. 아드님은 절대로 무사할 거라고 말입니다. 정말 무사하다면 지금 제 눈으로 봐야겠어요. 어디 있죠? 당장 우리 아이가 있는 곳으로 절 데려다 주세요. 그러자 원카 씨가 돌아서서 손가락을 딱딱딱 하고 3번 튕겼다. 곧 움파룸파 사람 하나가 어디선가 바람처럼 나타나 원카 씨 옆에 섰다.
움파룸파 사람은 고개를 꾸벅 숙여 절을 했다. 미소를 지으니 아름다운 하얀 치아가 드러났다. 하얀 피부는 발그스레했고 머리카락은 황금빛이 돌았다. 서 있는데도 머리가 원카 씨의 무릎밖에 오지 않았다. 늘 입고 다닌다는 사슴 가죽옷은 한쪽 어깨에 걸쳐져 있었다. 원카 씨는 움파룸파 사람을 내려다 보며 말했다. 자, 이 두 분을 모시고 퍼지 만드는 방으로 가서 아우구스투스를 찾게 도와줘. 방금 전에 파이프에 빨려 들어갔어. 움파룸파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엄마를 쳐다보더니 푸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원카 씨가 주의를 주었다. 제발 조용히 하게. 조심 좀 하라고. 체면을 지켜야지. 굴룸 부인은 정말로 심각하다고. 아우구스투스 엄마가 쏘아붙였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원카 씨는 움파룸파 사람에게 다시 지시를 내렸다. 버지 만드는 방으로 곧장 가게. 가거든 긴 막대기를 들고 초콜릿을 섞는 커다란 통을 쑤셔봐.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야. 그래도 눈 똑바로 뜨고 살펴야 해. 서둘러줘. 초콜릿을 섞는 통에 오래 두면 퍼지를 끓이는 솥으로 빠질지도 몰라. 그러면 정말 큰일이지. 안 그래? 퍼지를 영 못 먹게 될 테니까 말이야. 아우구스투스 엄마가 빽 하고 소리를 질렀다. 원카 씨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껄껄 웃어대며 말했다. 농담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굴룸 부인. 굴룸 씨. 다음에 또. 굴룸 씨 부부가 움파룸파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자리를 뜨자 강 건너편에 있던 5명의 움파룸파 사람들이 느닷없이 여러 개의 작은 북을 신나게 두들겨대며 춤추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아우구스투스 글룹, 아우구스투스 글룹, 아우구스투스 글룹, 아우구스투스 글룹. 찰리가 큰 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들어보세요. 뭘 하는 거죠? 조할아버지가 나지막한 소리로 대답했다. 쉿, 우리에게 노래를 들려줄 모양이다. 아우구스투스 글룹, 아우구스투스 글룹, 아우구스투스 글룹. 덩치만 큰 욕심쟁이 멍청이. 정말 더 이상은 안 볼 거야. 무식하고 개걸스럽고 욕심 사납게 먹어대고 마셔대는 꼴을. 우리는 알지. 이 돼지 같은 녀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누구에게도 손톱만한 즐거움도 기쁨도 주지 못하리라는 걸. 그럼 어떻게 하냐고? 조용히 손을 좀 봐줘야지. 조심스럽게 잡아다 다른 걸로 바꾸어 버리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걸로. 인형으로 만들까? 둥글둥글한 공으로 만들까? 구슬로 만들까? 목마로 만들까? 이 심술궂고 욕심 많고 비열한 녀석을 먹으면 그 끔찍하고 역겨운 맛이 입안에 고스란히 남을걸.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고약한 맛부터 없애야지. 우리는 소리쳤지. 자, 어서 파이프로 쏘아보낼 시간이야. 보내버려, 보내버려. 아우구스투스는 그 방에서 벌어지는 아주 재미있는 일을 보겠지. 하지만 작은 친구들 걱정일랑 붙들어 매게. 아우구스투스 글룹이 다치는 일은 없을 거야. 뭐 좀 바뀌기는 하겠지만. 퍼지 기계를 지날 때면 바퀴가 빙글빙글 돌고 돌아 갈고 맺히고 100개의 칼날이 납작납작 썰고 썰고 또 썰면 거기에 설탕과 크림, 향신료를 넣어 1분쯤 끓일 거야. 모든 욕심과 뻔뻔함이 펄펄 끓어서 완전히 날아가 버릴 때까지. 자, 그럼 된 거야. 끝이야. 멋지군. 기적이 일어났다네. 욕심쟁이의 말썽쟁이가 벌레만도 못했던 녀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네. 누가 요렇게 입에서 살살 녹는 퍼지를 싫다고 마다하겠어. 원카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했죠.
참 잘하지 않나요? 하지만 노랫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아무 뜻 없이 짓거릴 뿐이니까요. 찰리는 조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정말 농담 삼아 하는 말일까요? 조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물론 농담이지. 틀림없이 농담일 거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구나. 너도 그렇지? 18번째. 초콜릿 강을 따라. 원카 씨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갑시다, 여러분.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 다음 방으로 가야지요. 아우구스투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별일 없을 겁니다. 늘 그렇거든요. 이번엔 배를 타야 합니다. 아, 저기 오는군요. 뜨끈한 초콜릿 강물 위로 뽀얗게 피어오른 안개를 뚫고 아름다운 분홍빛 배가 벼랑간 자태를 드러냈다. 지붕이 없는 배였는데 그 옛날 바이킹들의 배처럼 앞뒤가 위로 높이 솟아올라 휘어져 있었다. 눈부실 정도로 반짝이고 찬란해서 배 전체가 투명한 분홍빛 유리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배 양쪽에 노가 많이 달려 있었는데 배가 가까이 와서야 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움파룸파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을 알았다. 노 하나에 적어도 10명의 움파룸파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다. 원카 씨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제 개인 요트입니다. 설탕을 고아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탕을 만든 다음 속을 판에서 만들었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강물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움직여오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분홍빛 사탕배는 강둑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100여 명의 움파룸파 사람들이 노를 내려놓고 방문객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 함께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바이올렛이 물었다. 뭐가 저렇게 재밌는 거예요? 원카 씨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신경 쓸 거 없다. 항상 저렇게 웃거든. 세상 모든 것이 우스운 일 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모두 배에 타세요. 어서요, 서두르세요. 모두 안전하게 배에 오르자 움파룸파 사람들은 강둑에 배를 밀더니 강물을 따라 빠르게 노를 저어갔다. 잠시 후 원카 씨가 불쑥 소리쳤다. 거기 마이크! 배를 핥아먹으면 안 돼! 배가 끈적해지기만 한다고! 버루카는 또 아빠를 조르기 시작했다. 아빠, 나도 저런 배가 갖고 싶어요. 이거랑 똑같이 설탕을 고아 만든 분홍 사탕배를 사줘요. 그리고 노를 저을 움파룸파 사람들도 잔뜩 필요하고 또 이런 초콜릿 강이랑 또 조 할아버지는 찰리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저런 아이는 엉덩이를 따끔하게 때려줘야 하는데. 조 할아버지는 배 뒷머리에 꼬마 찰리는 바로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찰리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찰리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거대한 초콜릿 강, 폭포, 엄청나게 큰 유리 파이프, 박하향 설탕 초원, 움파룸파 사람들, 아름다운 분홍빛 사탕배, 무엇보다도 윌리 원카라는 사람.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더 이상 놀랄 일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또 무엇을 보게 될까? 도대체 다음 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조 할아버지는 찰리를 보고 싱긋 웃어 보이며 말했다. 정말 근사하지 않니? 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로 답했다. 찰리를 가운데 두고 할아버지 반대편에 앉아있던 원카 씨가 갑자기 배 바닥 밑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커다란 컵을 꺼냈다. 그러고는 컵을 강물에 푹 담가 한 잔 가득 초콜릿을 펐다. 원카 씨는 컵을 찰리에게 건네며 말했다. 마시렴. 지금 내게 필요할 거다.
넌 한동안 굶은 아이 같구나. 원카 씨는 두 번째 잔을 채워 조 할아버지에게 권했다. 드세요. 많이 야위셨네요.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나요? 조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러지 못하는 편이죠. 찰리는 컵을 입에 갖다 댔다.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초콜릿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텅 빈 뱃속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기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오르더니 커다란 행복이 온 몸에 퍼져갔다. 원카 씨가 물었다. 마음에 드니? 네, 너무 좋아요. 조 할아버지도 입맛을 쩍쩍 다시며 말했다.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초콜릿은 처음입니다. 원카 씨가 설명했다. 그건 바로 폭포로 섞었기 때문이죠. 배는 강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나아갔다. 강폭이 점점 좁아지더니 갑자기 어두컴컴한 터널이 나타났다. 파이프 모양의 둥글고 거대한 터널이었다. 강물은 곧장 터널 속으로 흘러갔다. 배도 강물을 따라 터널로 향했다. 원카 씨가 벌떡 일어서더니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계속 배를 저어라. 전속력으로. 움파룸파 사람들이 맹렬한 속도로 노를 젓자 배가 칠흑같이 깜깜한 터널 속으로 질주에 들어갔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흥분해서 우 소리를 질렀다. 어둠 속에서 바이올렛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앞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죠? 원카 씨는 웃으면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듯 대답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네. 절대로 알 수가 없지.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노을 저어가는지, 강물은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희미한 불빛 하나 보이지 않으니 점점 더 위태롭기만 하네. 그래도 사공들은 쉬지 않고 노를 젓네. 속도를 늦추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네. 저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됐군. 한 아이의 아빠가 잔뜩 겁을 먹고 소리치자 다른 어른들도 전염이라도 된 듯 저마다 한마디씩 외쳤다. 미쳤어요. 돌았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맛이 갔나 봐요. 괴상한 사람이에요. 실성한 게 분명해요. 나사가 하나 풀렸나 봐요. 괴짜예요. 어디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얼빠진 사람이에요. 별종이에요. 하지만 조 할아버지는 예외였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원카 씨가 소리쳤다. 불을 켜라. 그러자 순식간에 불이 켜지고 터널 안이 눈부시게 밝아졌다. 찰리는 일행이 그야말로 거대한 파이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둥글게 곡선을 그리며 위로 솟은 순백의 터널 벽은 얼룩 한 점 없이 깨끗했다. 파이프 안을 흐르는 초콜릿 강물이 그 어느 때보다 빨랐다. 거기에 빠르게 노까지 저으니 배는 무서운 속도로 거침없이 질주해 나갔다. 배 뒤편에서 폴짝폴짝 뛰던 원카 씨는 여전히 더 빨리 저으라고 움파룸파 사람들을 재촉했다. 원카 씨는 분홍빛 배를 타고 초콜릿 강을 바람같이 질주하는 즐거움을 한껏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서도 박수를 치고 웃으며 가끔씩 다른 승객들도 자기만큼 유람을 즐기고 있는지 힐끔힐끔 살폈다. 찰리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보세요. 벽에 문이 나 있어요. 수면 바로 위 높이의 터널 벽에는 초록색 문이 나 있었다. 배가 워낙 빨리 달리는 바람에 문에 쓰인 글자만 겨우 읽을 수 있었다. 54번 창고, 크림 저장실. 온갖 크림, 일반 크림, 생크림, 제비꽃 향크림, 커피 향크림, 파인애플 크림, 바닐라 크림,
그리고 헤어크림. 마이크가 큰 소리로 외쳤다. 헤어크림이라고요? 머리에 바르는 크림은 아니죠? 원카 씨는 들은 척 만 척하고는 소리쳤다. 노를 저어라. 그런 바보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얼마 있다가 일행은 까만색 문 앞을 손살같이 지나쳤다. 71번 창고.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생나무 가지. 버루카가 물었다. 생나무 가지라뇨? 생나무 가지는 뭐에 쓰게요? 원카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생크림 거품을 낼 때 사용하지. 생나무 가지 없이 어떻게 생크림을 젓는다는 거니? 생나무 가지로 휘젓지 않으면 생크림이라고 할 수 없지 않니? 날달걀도 어두운 밤숲에서 새알을 날치기 위해서 얻는 달걀이라야 날달걀이라고 하고. 잠시 후 이번엔 노란색 문을 지나쳤다. 77번 창고. 온갖 열매, 카카오 열매, 커피 열매, 젤리 열매, 그리고 한물 간 열매. 바이올렛이 물었다. 한물 간 열매라뇨? 바로 너 같은 애지. 티격태격할 시간이 없다. 더 힘을 내라. 힘을 내. 5초도 못 되어 밝은 빨간색 문이 보이자 원카 씨는 금장식이 달린 지팡이를 흔들며 소리쳤다. 배를 멈춰라! 19번째. 신제품 개발실, 영원한 왕사탕과 헤어토피. 배를 멈춰! 원카 씨가 소리치자 움파룸파 사람들은 배가 가던 방향 반대로 세차게 노를 저었다. 배가 뚝 멈춰섰다. 움파룸파 사람들은 빨간색 문 옆에 배를 나란히 갖다 댔다.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신제품 개발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원카 씨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하나 꺼내 배 한쪽에 기대선 채로 몸을 숙이고는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었다. 이곳은 우리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방입니다. 극비에 붙이고 있는 신제품들이 여기서 부글부글 끓고 있죠. 변덕쟁이 피켈 그루버 씨가 이곳을 3분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앞니라도 빼줄 겁니다. 뾰족코 프로드 노즈 씨랑 군뱅이 영감 슬러그 워스 씨 같은 못돼 먹은 사람들도 그러겠죠. 자, 제 말을 들으세요. 이 안에 들어가서는 쓸데없는 짓을 해선 절대 안 됩니다. 만지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아요. 절대 장난을 쳐서도 안 되고 맛을 봐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이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무것도 만지지 않을게요. 원카 씨가 말했다. 지금까지 아무도 움파룸파 사람조차 이곳에 들여보낸 적이 없습니다. 원카 씨가 문을 열고 배에서 내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4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은 앞다투어 원카 씨의 뒤를 따랐다. 원카 씨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만지지 말아요. 하나라도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찰리는 어마어마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마녀들이 마법의 약을 만드는 부엌 같았다. 사방에 놓인 검은 무쇠 냄비가 커다란 불 위에서 부글부글 거품을 내며 끓고 있었고 주전자는 슉슉 김을 뿜었다. 냄비에서는 무언가가 지글지글 타고 있었고 요상한 무쇠 기계가 철커덩 철커덩 퍽퍽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천장과 벽은 물론 사방에 파이프가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었고 연기와 수증기 그리고 달콤하고 그윽한 향기가 방 안 가득했다. 원카 씨는 갑자기 더 신바람이 난 듯했다. 누가 봐도 원카 씨가 제일 좋아하는 방임에 틀림이 없었다. 원카 씨는 크리스마스 선물 앞에서 무엇을 먼저 뜯어볼지 조바심을 내는 아이처럼 냄비와 기계 사이를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원카 씨는 엄청나게 큰 냄비 뚜껑을 열어 냄새를 훅 맡기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후다닥 달려가
끈적끈적한 노란 액체가 담긴 통에 손가락을 쑥 담갔다가 빼며 맛을 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떤 기계로 쪼르르 달려가서 6개나 되는 조절 장치를 이리저리 돌리기도 했다. 이어 초조한 얼굴로 무지무지 큰 오븐 안을 들여다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두 손을 비비며 환하게 웃어 보이기도 했다. 그 다음에는 반짝반짝 눈이 나는 작은 기계로 달려갔다. 기계는 계속해서 퍽퍽, 퍽퍽, 퍽퍽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소리가 날 때마다 기계에서 나온 커다란 녹색 구슬이 바닥에 놓인 바구니 안으로 떨어졌다. 뭐 언뜻 보기에는 구슬 같았다. 원카씨가 자랑스러운 듯 소리쳤다. 영원한 왕사탕입니다. 완전 신제품이죠. 용돈이 궁한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왕사탕은 입에 넣고 빨고 빨고 또 빨고 아무리 빨아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바이올렛이 반갑다는 듯 소리쳤다. 껌 같은 거군요. 원카씨가 말했다. 꼭 껌 같다고는 할 수 없지. 껌은 씹는 거잖니. 이 왕사탕을 씹으려고 했다간 이가 다 부러질걸. 아무리 씹으려고 해도 소용없어. 결코 작아지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말이야. 내 생각은 그렇단다. 하여간 바로 이 시간에도 옆 실험실에서 계속 시험해보고 있지. 움파룸파 사람이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그 사탕을 쉬지 않고 빨고 있는데 아직도 새 것이나 다름없단다. 신이 난 원카씨는 방향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뛰어갔다. 자, 다들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토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카씨는 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냄비 옆으로 갔다. 냄비에는 끈적끈적한 보라색 당밀이 부글부글 거품을 내며 끓고 있었다. 찰리는 발 뒤꿈치를 들어 가까스로 냄비 안을 들여다보았다. 원카씨가 소리쳤다. 이게 바로 헤어 토피입니다. 이 제품을 아주 조금만 먹어도 정확히 30분 후에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이 탐스럽게 자라난답니다. 물론 코수염이랑 턱수염도요. 버르카가 놀라 소리쳤다. 턱수염이라고요? 누가 턱수염을 기르겠어요? 원카씨가 대답했다. 너한테 잘 어울릴 텐데.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제품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효과가 너무 강한 게 흠이죠. 새도 너무 세거든요. 어제 실험실에 움파룸파 사람들한테 시험을 해봤는데 이걸 먹자마자 덥수룩한 검은 수염이 턱에서부터 쑥쑥 자라나더니 순식간에 온 바닥에 두툼한 수염 카펫이 깔리더군요. 어찌나 빨리 자라는지 자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잔디 깎는 기계를 가져다 잘라야 했다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빛나는 대머리로 돌아다니는 아이는 없어질 겁니다. 마이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꾸했다. 아저씨, 여자아이건 남자아이건 대머리가 될... 원카씨가 마이크 쪽으로 얼굴을 획 돌렸다. 얘야, 따지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런 승강이 따위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야겠니? 자, 이리로 오세요. 이쪽으로 가면 제가 특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품을 보여드리죠. 오, 제발 조심하세요. 아무것도 쓰러뜨리면 안 됩니다. 물러서세요.